네, 안녕하세요. 여수 웅천 웅남 2길 37 2층 신텍스 영어학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텍스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 강사 가스펠 강입니다. 신텍스 영어학원은 영어의 문장 구조인 신텍스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초등부터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준비생 그리고 최저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 학원의 목표는 수능이 목표입니다. 수능을 목표로 초등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입시 영어학원입니다.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남 여수에서 태어나서 광주 전남대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경제신문사나 S노트를 청담본원에서 본격적으로 강사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통합논술 강사로 경험했던 것이 기초가 되어서 이직을 해서 5급 3과 행시, 입법고시, 외모시 등의 PSAT 1차 시험 문제인 PSAT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 중 상황 판단 영역을 맡아서 문제를 개발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동시에 저희 연구소가 PSAT와 리트를 같이 했던 연구소였기 때문에 리트 영역 중 논증 파트라고 있습니다. 논증 파트를 맡아서 그 논증 파트에 규제를 개발하고 문제를 개발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세상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제 아내를 만나서 다시 고향인 여수로 15년 전에 내려왔습니다. 16년 전인 것 같습니다. 16년 전에 내려와서 잠깐 저희 입시학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개원을 해서 15년 전부터 가스펠 영어학원을 여천과 미평에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스펠 영어학원을 한 7년인가 8년인가 운영했을 때 여수에 내려와서 정착을 하고 결혼도 하고 어느 정도 밥을 먹고 살만하게 되었던 이유가 이 사랑하는 여수에 내려와서 제가 사교육을 하면서 밥을 먹고 살 수 있던 것에 너무 감사해서 여수 시민에 관해서 여수 전체 시민인 600여 명을 대상으로 입시, 특히 입시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시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입시 컨설팅을 그동안 같이 겸했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학원 운영자로서의 목표와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재수생을 대상으로 관령, 그리고 우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관령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여 년간 이렇게 풍부한 사교육을 하면서 나름대로 수많은 교재들을 작업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집중해서 영어를 지도했던 영역은 바로 구문이었습니다. 구문을 제대로 잡는 자가 입시 영어를 잡는다라는 게 제 확신이었고, 그건 아마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누군가가 교재를 주고 이 교재대로 수업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통합논술 강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모든 자료를, 수업 자료를 제가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통합논술에 대한 근거와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통합논술 강의를 했던 첫 세대였거든요, 강사로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제가 서칭해서 자료를 만들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저희 회사 대표에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모여 디스커션을 하면서 그 자료가 패스가 되면 또 수업을 했던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리트와 PSAT 영역을 문제를 개발했다는 의미가 뭐냐면 평가원에서 그 자료가 나오긴 하지만 그건 샘플 자료고, 그 샘플 자료를 기반으로 그 자료를 다시 디벨로핑을 해야 되고 에디트를 해야 되는 작업을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누군가가 텍스트를 주어주고
주어지면 그걸 그대로 하는 수업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본래적으로 내가 만들고 내가 각색해서 뭔가를 해야지만이 직성이 풀렸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교재를 개발하고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의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해야 한다면 기존의 교재 체계를 그래서 능률이다 아니면 세드다 아니면 비상이다 그 교재 라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교재 라인을 섞는 겁니다. 이 문법책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 아니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보기에는 베스트인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 베스트인 문법 교재를 가지고 그 다음에 구문책은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다.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하고 그 구문책의 다음에는 서술형을 공부를 하는 게 좋겠는데 서술형을 공부할 때 어떤 책이 적합하고 그리고 문법과 구문과 서술형을 학습한 이후에 어떤 독해책을 보는 게 가장 적합할 것인가 그 라인업을 만드는 거죠. 그 라인업을. 왜냐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특히 중학교 교재는 정말 저희 나라 뭐 세류, 능률, 비상 등등이 정말 교재를 잘 만들거든요. 완벽한 교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희 신텍스 영어학원에 저희 스타터 과목부터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시중의 교재를 잘 섞어가면서 교재를 만듭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어휘책을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어휘책을 제가 직접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기존에 학생들이 했던 어휘책이 물론 훌륭합니다. 훌륭한데 저는 그 어휘책을 15년 이상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꼈던 항상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어휘를 배울 때 그 어휘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대화형 문장으로 학습을 해서 우리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단순한 단어를 학습하는 걸 떠나서 컬러케이션 그리고 많은 수거 그리고 그걸 통한 의사소통 부분의 능력이 향상까지 겸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초등학교, 중학교 교재를 만들어서 수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제가 직접 만든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제가 그럼 어떻게 교재를 만드느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은 그리고 수능까지 모든 모의고사하고 평가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 정황에서.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제가 만든 신텍스 책을 업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18번 문장이었다. 18번 문장이었으면 보통 18번 문장에 문장이 7에서 8문장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18번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첫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각각의 핵심 구문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 구문이 18번부터 45번까지 분석이 될 거 아니에요. 쫙 체계적으로. 근데 문제는 그 신텍스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서 그걸 분리할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이고 그게 노하우고 그게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을 광주에 입학을 해서 나름대로 중학교 때 한 번도 영어를 틀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능 1세대였기 때문에 이제는 문법이 아닌 독해로 학생들의 고등학교 영어 실력이 판가름되고 평가가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독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잘한 줄 알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광주의 나름대로 학원도 다녀보고 그 당시에 많이 갔었던 맨투맨, 그 다음에 성문, 이런 책들을 열심히 봤는데, 제가 경험이,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는 모르겠지만, 쉽게 문법적인 지식이 독해적인 지식으로 이렇게 전이가 안 되는 거예요. 승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학교 형들이 봤던 영어 수능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봤지만 쉽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너무 어려웠고, 그 책들은. 탭스, 그 당시에 봤던 토플 책이라든지, 형들이 봤던 토익 책, 또 저한테는 사실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서점을 하이에나처럼 서성이다가 우연히 보석 같은 책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만든 저희 지금은 능률 대표님이 아니신데 이찬승 선생님께서 만드신 책이 하나 있었어요. 책의 이름이 그 당시에 영화 제목처럼 프랑스 영화 제목처럼 블루, 레드, 그린이라고 하는 세 권의 구문책이었습니다. 그 구문체계를 보는데 기존의 투부정사를 봤을 때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이다, 형용사용법이다, 등등등 이렇게 정말 문법적인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서술되었던 책을 보다가
문장을 중심에 두고 구문을 중심에 두고 문장을 구성하는 신텍스 책을 딱 보니까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해 1학년 겨울방학 동안에 그 3권의 책을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주구장창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권의 책의 목차가 제 기억이 아직은 좀 흐릿하긴 한데 그 목차가 200개가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소목차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소목차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 외웠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 형성법이다. 투부정사 형성법이 올 수 있는 문장 내에서의 위치, 그 위치를 다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개월 뒤 다시 한번 고등학교 2학년 됐을 때 그 당시부터는 영어 모의고사가 너무 쉬워지지 않겠죠. 바로 2개월 만에. 하지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감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저 개인적으로 토익 책도 보고 토플 책도 보면서 영어 능력을 향상하고 영어에 대한 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성인들이 듣는 유학반이 그 아침 새벽반이 있었는데 새벽반에 가서 대학생인 척, 고등학생은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생인 척 그렇게 영어 순회, 그 당시 영어 순회 책을 공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쌓아갔던 고등학교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학생들한테 지도할 때 제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핵심을 두고 지도했던 것이 뭐였냐? 바로 신텍스였습니다. 신텍스를 잡는 자가 영어를 잡을 수 있다. 이게 제 개인적인 확신입니다. 제 개인적인 확신이고, 그리고 그러한 신텍스를 분류했던 경험들, 그리고 신텍스를 체계적으로 나누면서 지도했던 경험들을 기초해서 뉴스 아카데믹이라고 하는 영국 영자신문이 있거든요. 그 영자신문의 한국 지사에 제가 연락을 해서, 물론 한국 지사 뉴스 아카데믹의 특징이 뭐냐면 레벨 1, 2, 3, 4 이렇게 4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텍스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그 신텍스 체계를 더 디테일하게 분류한 다음에 나름대로 그 교재를 만들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뉴스 아카데믹에 들어가면 한국 지사의 영자신문사에 들어가면 제 강의가 한 켠에서 펴져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당시에 학원과 그 학원으로 굉장히 지쳐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더 성장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뉴스 아카데믹에 연락을 했고, 뉴스 아카데믹에서 제 그 안을 받아들여가지고 대표님께서 받아주셔가지고 제가 그런 강의를 만들고 제작하고 자료를 만들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저도 개인적인 성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항상 저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도를 하면서. 왜 항상 아쉽냐? 물론 시중의 책들이 정말 훌륭합니다. 매우 잘 만들어진 책이고, 대한민국의 입시 서적들은 탑 오브 더 월드, 전 세계의 짱입니다. 짱. 정말 최고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강사로 강의를 출발했습니까? 통합 논술 강사로 강사 생활을 시작했잖아요. 통합 논술 강사가 뭐였냐? 그 당시에 기존에 국어 체계를 바탕으로 논술이 시작되었는데, 그 논술에서 과학 영역, 수학 영역, 기술 영역들이 짬뽕되어서 만들어진 문제가 통합 논술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누구도 통합형 논술을 지도해본 경험이 없었겠죠. 왜냐하면 국어를 하는 사람은 국어를 했고, 수학과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 경험들을 각각의 파트만 맡아서 지도를 했기 때문에 그 텍스트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하지만 제가 한국경제신문 산하 S논술에 있을 때 저희 대표님께서 누구였냐면, 지금은 펜앤마이크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정규재 논설위원이셨거든요. 저희 대표 사장님이셨는데, 그분 물론 정치적으로 그분의 모든 견해를 지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우리 학문적으로 했을 때는 정말 참 훌륭했던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S논술 저희 이제 따로 그 대표원장님 하나 저희 강사진들은 뭘 했냐면, 일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일주일 후에 가르칠 강의안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 강의안을 만든다는 건 정말 큰 고통이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출해야 되고, 각각의 전공들이 있지만 그 전공들의 영역뿐만 아니라 저는
대학에서 전공이 기본 전공이 저는 철학이고 그리고 사법고시를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법학을 부전공을 했었고 그리고 경제학 이 세 경제학이 저의 부전공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공이 세 개였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통합논술 강사로 채택이 되었고 그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그걸 하면서 느꼈던 제가 이 부족함은 뭐였겠어요? 문과잖아요. 문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공 계열이 많이 부족했겠죠. 특히 과학이라든지 기술과 관련된 그런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 파트를 막 찾아보는 거예요. 논문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유튜브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라든지 그런 소재를 베이스로 삼아가지고 텍스트를 자료를 만들고 분석해서 거의 100페이지가 되는 자료를 일주일 만에 뚝딱 만들어내야 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누가 던져주는 자료가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들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들이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러면서 누군가가 던져주는 자료가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고 생산했던 그런 경험들. 그리고 항상 목표로 이제 삼았던 것이 항상 기존의 텍스트를 벗어나서 이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PSAT 문제와 미츠 문제가 그 당시에 최초로 이제 샘플링 문제가 나왔을까요? 샘플링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들을 저희 사설 교육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모의고사를 봐서 전국형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돈을 벌고 또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이 저희 논리합의반 연구소의 핵심 목표였기 때문에 기존의 평가원에서 나왔던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 평가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논문이라든지 자료들을 논문 사이트에서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또 대학교 원서배제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자료 다 분석해서 심지어는 미국의 로스쿨 시험 자료까지 다 분석해가지고 자료를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게 결국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지금 생각해도 새벽에 거의 바로 제 연구소 바로 앞이 저의 하숙집이었는데 거기에서 정말 밤잠을 새웠던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수많은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영어 학원을 하면서 지도하면서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물론 기존의 좋은 교재들이 초창기에는 제가 영어 강사 경험이 많이 없을 때는 기존의 교재를 다 쓰라는 게 목표였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천일문을 지도했었는데 김기훈 선생님의 강의를 정말 문법 강의, 그다음 어휘 강의, 국문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들었어요. 모든 강의를 다 듣고 그 강의처럼 지도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하고 3년, 4년, 5년 이렇게 지도를 하다 보니까 그 체계가 이제 머릿속에 완벽하게 박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좀 더 참고가 될 수 있는 구문책은 없을까라고 하면서 구문책들을 다 섭렵을 해서 또 제가 직접 교재를 만들어서 직접 강의도 찍어보고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이제 그런 욕심이 있었겠죠.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정말 6개월간 잠도 안 자고 시중에서 그동안 가르쳤던 교재들을 다 모으고 인터넷에서 모든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제 나름대로 구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구문을 4단계로 레벨링을 해서 그 책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책들에 대한 모든 강의를 다 찍었습니다. 네이버에서 가스펠 영어 학원 카페를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 제가 그동안 했던 수많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정말 강의를 할 때마다 다 녹화를 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피드백을 하고 학생들에게 강의를 보여주고 개별형 수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의를 했던 경험들이 있죠. 그 많은 경험들이 저는 그 당시에 정말 삽질을 하고 하는 짓이다. 정말 이게 내가 몇몇 학생을 지도한다고 이렇게 아침 8시에 나가가지고 새벽 1시, 2시 정말 쓰러져서 학원에서 자는 날이 많았는데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 물론 열심히 기도해서 나름대로 가정생활도 유지하고 돈도 벌고 하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 불만족은 뭐였냐면 정말 이 한계를 좀 벗어날 수 없을까? 더 완벽한 체계를 만들어서
저작권 시비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완벽한 책을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그런 갈증들이 항상 마음속에 샘솟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마음을 독하게 먹고 그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9월 모의고사를 한 각을 잡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기존에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기젠4라든지 아인카 같은 훌륭한 모의고사 분석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런데 제가 누구니까? 통합 논술 1세 강사고 PSAT와 리치에서 잔뼈가 굵은 강사 아니겠습니까? 남이 주는 걸 못 먹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내 책으로 만들어야겠다. 기존에 수많은 구문책들을 강의했던 경험 그 위에 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더 빨리 입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연구를 당연히 했겠죠. 왜? 제 기본 성질이 뭐니까 남이 주는 걸 못 먹는 성질이고 내가 직접 만들어서 해야 되는 성질이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분석을 했습니다. 직접 분석을 했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학생들을 지도해봤고 물론 학생들이 완벽하게 좋은 호응을 보여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선생님들한테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한테 받았던 그런 피드백은 뭐였냐면 너 미쳤구나, 너 돌았구나, 이걸 어떻게 다 혼자 만들었냐. 근데 진짜 좋다. 일단은 강의하기 진짜 좋고 그리고 공부를 좀 하는 수능 영어 기준 3등급 이상 학생들한테는 정말 좋은 교재이겠다 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그걸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학원이 너무 바쁜 거예요. 왜 학원이 바빴냐? 제가 웅천에 오기 전까지 뭘 했냐면 학원을 하면서 관리형 멘토링 독서실을 같이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막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또 제가 또 주점을 끝나고 건축에 관심이 있어서 건축 리모델링, 건물 신축 이런 데까지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건물도 제가 뭐 벽돌 한 장 한 장 쌓으면서 건물을 지어본 건 아니지만 설계로 같이 고민도 해보고 참여도 해보고 그러면서 유튜브를 밤새워가면서 공부도 하고 소위 말해서 좀 뻘짓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이렇게 하다가 내가 뭐 얼마나 큰 돈을 벌고 내 얼마나 명성을 떨친다고 이렇게 하다가 학원 그만 한 50줄 접어들면 학원 접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예천에서 이제 학원을 하다가 이제 좀 그만할까? 이제 나이도 이제 40대 후반이 되어가는데 새로운 삶을 살아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2년 전에 했던 그 작업 과정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밤새워서 했던 그런 신책책을 분석했던 경험들 그리고 그 좋은 피드백 그리고 아직 내 머릿속에서 너무나 선명한 학생을 지도하는 방안 그래서 다시 모의고사를 분석해봤습니다. 요즘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죠. 챗 GPT, 구글, 바드 이런 좋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도움을 받아서 그 언어 분석 모델인 AI 체계를 가지고 제가 다시 코딩도 하고 코딩도 다시 배우면서 제 나름대로 모의고사를 분류하고 분석하고 그동안 제가 했던 경험들 자료들을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책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수능 지문을 다시 분석해 봤어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너무 놀랐습니다. 교재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유튜브에 올릴 만큼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대로 영어학원을 접고 새로운 삶을 살기에는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따라서 내가 정말 그런 초등학교, 중학생은 시중에 그 잘 만들어진 교재를 정말 라인업을 잘 정렬해서 문법은 능률책 1단계는 그 다음은 구문은 어떤 책 그 다음에 서술형은 어떤 걸 그 다음에 독해는 어떤 책 그리고 그 책을 배웠을 때 이걸 통합해서
이 문장들을 가지고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걸 다시 스토리를 만들고 이걸 다시 회화 문장을 만들고 기존의 어휘책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어휘책을 대화형 구문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단순하게 어휘를 학습하는 것으로 떠나서 어린 학생들한테는 대화형 구문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대화 속에서 신텍스 체계를 쌓아갈 수 있도록 고등학생들에게는 모의고사 자료를 교과서, 부교재 이 자료들을 완벽하게 분류해서 학생들이 한 달 그리고 2달이 지나면 더 자신감을 가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감히 여수에 가장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사시고 많은 지성인들이 사신 이 여수 웅천에 제가 학원의 터전을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자신 있는 것은 제가 가장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영어 구문을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영어 구문은 뭐냐? 영어 문법 왜 배웁니까? 구문하려고 배우는 겁니다. 구문. 문법은 품사 개념이고 그 품사 개념을 문장 속에 입힌 것. 그래서 품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 이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문장 속에서는 주어가 되고 목적어가 되고 보어가 되고 소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주어에 올 수 있는 거, 목적어에 올 수 있는 거, 그리고 보호자에 올 수 있는 거, 그리고 동사 패턴에 따라서 그 다음 패턴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이걸 더 넘어서서 영어의 수거적인 표현들, 컬러케이션 표현들을 누가 분류를 잘해서 학생들이 입체적인 학습을 가지고 쭉 갈 수 있느냐. 그 방만한 모의고사 분석 자료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뇌를 탁탁탁 짚고 올라갈 수 있는 교재를 만들고 그리고 그 교재를 직접 집필하고 만든 사람이 하는 강의가 얼마나 파워풀하고 강력할 수 있고 학생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제 스스로가 저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얼굴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던 그런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2일 여수 웅천 웅남 2길 37 2층 신텍스 영어학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20여 년간의 사교육 경험, 대한민국 최고 지성인이 보는 성인들이 보는 입시부터 강남권 최상위 학생들을 지도했던 경험들, 그리고 15년 동안 수많은 밤샘을 하면서 삽질했던 그런 경험들, 그리고 기존에 남이 주는 떡을 절대 먹지 못하고 그 떡을 모래에 비벼서 먹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직접 만들고 비벼야지 많이 먹을 수 있던 그런 성질, 그런 꼬라지, 그리고 이제 그 누구보다도 남이 주는 떡이 아니라 모래에 묻혀서 먹었던, 모래 콩고물에 먹었던 그런 기존에 조합하고 조달했던 그런 자료가 아니라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멋진, 누구나 다 차릴 수 있는, 누구나 다 잘 소화시킬 수 있는 떡을 만들어냈다고 제 스스로가 확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이 보면 부족할 수 있는데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지도해 보겠습니다. 잘 성장시켜 보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우리 많은 학생 여러분,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제 조카들을 7년 동안 지도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민이는 물론 재수를 하긴 했지만 요청고를 졸업해서 조선대 의대에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제 조카 은정이는 현역으로 바로 광주 전남대 치대를 합격을 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또 그 아이가 똑똑했었고 영민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잘 따라줬고, 그 제 조카들을 7년 동안 지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경험처럼 어려서부터 저한테 맡겨주시면,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방황하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중학교 정말 중요하죠. 내신만 할 겁니까? 내신만? 그러기에는 고등학교 영어가 너무 어려워요. 중3에서 고등학교로 들어가는 모의고사의 차이는 그냥 한 학년이 바뀌는 개념이 아니고 한 2개 학년, 3개 학년이 바뀌는 레벨이 올라가요. 학습의 양은, 시험의 양은 중학교가 보는 게 1이라면
고등학교 영어는 5, 6입니다. 6. 정말 양이 많아요. 그 많은 양 다 외울 거예요? 그렇지 않죠. 체계가 있어야죠. 체계를 확 잡아야지만이 영어에 대한 확신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체계, 저희 힌텍스 영어에서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가스펠 강 원장이었습니다.